고랑포 장단 방면으로 침공해온 최광소장의 북한군 1사단은 임진강 북쪽에 배치된 13연대를 공격하고 개성으로 침공한 방호산 소장의 북한군 6사단은 12연대를 추격하면서 개성 남쪽으로 진격했습니다. 북한군 1사단은 국군 1사단이 중과부적으로 인해 임진강 남쪽으로 후퇴하자 20km 길이의 임진강 방어선으로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군 1사단은 문산 북쪽의 임진강변과 적성덕천리 장파리를 잇는 파평산 전방 등 두 곳에서 북한군 1사단과 공방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임진강 방어선 전투는 북한군 203전차 연대의 지원을 받은 최광소장의 북한군 1사단 예하 2연대와 최경록 대령의 11연대가 1950년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벌인 공방전입니다. 수색의 국군 1사단 사령부에 주둔하고 있는 11연대에서는 6월 25일 오전 8시 30분 비상 소집된 영해거주 장병과 외출해서 복귀한 병력 등이 연병장에 집결하여 연대 인사주임 김정열 대위의 지휘하에 인원점검 및 군장검사가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총참모장 최병덕 소장이 예고도 없이 나타나 연대장을 찾았습니다. 연대장 최경록 대령이 복귀 전이어서 김정열 대위가 이를 보고하기 위해 총참모장 앞으로 뛰어갔으나 최병덕 소장은 연대장 부재에 개의치 않고 11연대는 송악산 전투 때와 같이 용감하게 싸우라 는 격려의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외출 병력은 계속 복귀하고 있었으며 출동 준비를 갖추는 대로 소속 중대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열차편으로 문산으로 이동하라는 연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출동 준비가 끝난 부대부터 수색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으며 뒤늦게 복귀하는 병력은 수색역으로 직행하도록 했는데 이로 인해 일부 병력은 수색역 안에서 개인화기를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11연대는 1차 488명, 2차 131명, 3차 361명 등 980명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임시열차편으로 문산으로 이동했습니다. 문산역과 그 북쪽에서 하차한 부대들은 기본 휴대량의 탄약을 보급받고 각 대대장 지휘하에 방어진지로 이동했습니다. (11연대) 본부는 차량과 열차편으로 문산 남쪽 1km 지점의 적천리로 이동하여 지휘소를 개설하고 작전보좌관 최일영 대위에게 지휘소 앞 구릉에 관측소를 설치하게 했습니다. 이 관측소는 문산 시가지와 기차역, 1번 도로 등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이었으나 안개 때문에 전방대대까지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11연대장 최경록 대령은 개성으로부터 철수하는 12연대의 어무와 연대의 경계를 위해 임진강 부근에 부대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정오 무렵 5일선 이대대로 하여금 1개 중대를 차출하여 임진강 북쪽에 병력을 배치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대대장 정영홍 소령은 오후 1시 강창진 중위의 7중대를 임진강 북쪽 구릉에 배치하였으며 7중대는 급편진지를 편성하고 구릉의 좌우측에 조기 경보를 위한 관측조를 배치하였습니다. 7중대가 배치된 후 12연대의 철수부대인 듯한 여러 대의 차량이 통과했으나 도보부대의 철수는 볼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무렵 7중대는 한 무리의 북한군 기마대가 개성문산 간의 도로를 따라 진지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하고 선두 기마대가 100m 앞까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중사격을 가하자 북한군 기마대는 큰 피해를 입고 장단 쪽으로 도주했습니다. 북한군 기마대가 패주하고 얼마 뒤 대규모의 북한군이 임진강 3km 전방에 이르렀으므로 전초부대인 7중대는 본진으로 철수했습니다. 11연대는 축차적으로 도착하는 병력으로 25일 오후 늦게까지 주진지의 방어력을 보강했습니다. 좌일선의 고한조 대위의 1대대, 우일선에는 정영웅 소령의 2대대를 배치하고 김재명 소령의 3대대는 연대 예비대로 적전리의 구릉에 배치했습니다. 11연대의 방어 정면은 삼면이 임진강의 만곡부로 둘러싸인 자연장애물이었으나 만곡부의 좌측까지 방어력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연대장 최경록 대령은 사단의 병력 증원을 요청했습니다. 문산돌출부 최전방의 1대대는 1번 도로 좌측에 김봉건 중위의 2중대를 배치하여 좌일선으로 삼고 도로 우측인 마정리의 장근술 대위의 1중대를 배치하여
우일선으로 삼았습니다. 삼중대는 대대의 예비대로 후방의 예비진지에 배치하여 방어 중심을 유지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연대로부터 뒤늦게 도착한 57mm 대전차포 2문을 1중대와 2중대에 배속하고 도로 양쪽에 배치하여 북한군 전차를 대비하게 함으로써 전투 배치를 마쳤습니다. 밤이 되고 상현달이 중천에 떠올라 임진강이 훤히 보이게 되자 대대장 고한조 대위는 진지로부터 200~300m 거리에 설치한 각 중대의 청음초를 관측이 가능한 거리까지 최대한 앞으로 나아가도록 지시했습니다. 강변초소는 자정이 지난 후 임진강철교로 북한군이 넘어오는 것을 관측하고 64고지의 대대관측소에 보고했습니다. 대대장은 각 중대장에게 적이 진전에 근접할 때까지 사격을 금한다. 라고 지시한 후 소대장 1명을 대동하고 철교 부근까지 가서 직접 확인한 결과 숨 이상의 북한군이 철교를 건너온 다음 임진강 좌우측으로 상계하고 있었고 철교에는 전차로 보이는 검은 물체가 중간에 걸려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철교를 건넌 듯한 5대의 전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진전 500m까지 육박하는 것을 본 대대장은 즉시 대전차포 소대장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57mm 대전차 포탄이 선두 전차의 앞면에 명중하면서 불꽃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진지에서 함성이 일었지만 파괴된 줄 알았던 전차가 기관총 사격을 하면서 다시 움직이는 것을 보고 다른 한문의 대전차포가 즉각 포격을 가했으나 결과는 전과 같았습니다. 2발의 포탄을 맞고도 전차가 재차 움직이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대전차포소대는 대대장의 철수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전차포는 한 발을 쏘면 진지를 변환해야 한다며 진지에 대기시켜 놓은 트럭에 포를 견인해 철수했고 그 뒤를 따르듯이 5대의 북한군 전차를 선두로 대대 규모의 북한군 병력이 순식간에 일대대 중앙을 돌파하고 예비대 지역까지 진격해옴으로써 치열한 교전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일대대의 분전에도 불구하고 전황은 악화되어 날이 밝을 무렵에는 대대의 좌우일선인 2중대와 1중대가 대대관측소가 있는 64고지 앞까지 밀리게 되었으며 오전 9시 30분에는 문산 외곽의 구릉까지 밀려나게 됩니다. 문산돌 출부 일대대의 주진지가 무너지자 연대장 최경록 대령은 임진강 방어선에 막대한 악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여 한시라도 빨리 회복하기 위해 일대대와 예비대인 3대대에 역습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1대대는 현 접촉선에서 역습하여 주진지 오른쪽을 탈환하고 3대대는 2대대 좌측에서 역습하여 주진지 왼쪽을 탈환하라. 역습 명령이 내려가자 1대대장 고한조 대위는 지금 겨우 적을 저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역습하란 것이냐고 격분하여 그 길로 연대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대대장이 진지를 떠나자 주위 병사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는데 부대대장 고임 현 대위가 큰 소리로 진지를 이탈하는 자는 즉결 처분한다고 소리치자 분위기가 다소 진정되었습니다. 잠시 후 연대로부터 지금부터 일대대는 부대대장 고임 현 대위가 지휘하라는 무전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예비대인 김재명 소령의 3대대는 일대대 방어선까지 2km를 신속히 이동, 일대대와 함께 역습을 감행하여 오후 1시에 64고지와 운천리를 잇는 선까지 진출했으나 3대대 좌측방에 중대규모 이상의 북한군이 새로 출현함으로써 추가적인 공세가 어렵게 되자 연대장 최경록 대령은 증원군으로 파견된 김병화 소령의 보병학교 교도대에 3대대 좌측방에서 역습하라고 명령합니다. 문산 북쪽의 진지를 편성했던 보병학교 교도대가 역습을 개시하여 비오듯 쏟아지는 포탄을 해치면서 북한군을 격퇴하며 단시간 내에 좌측방의 위협을 제거하고 임진강 남한의 반합리까지 진출하였는데 이에 힘을 입은 1대대와 3대대도 분전하여 전세를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당시 11년대의 한 박격포 분대의 경우 부사수의 외출기대가 늦자 포각 없는 포신과 포판만으로 포격에 임했는데 이들은 철사를 포신에 감고 각도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대처했으며 기관총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임기응변이 진지 곳곳에서 행해졌습니다.